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잘 오르고 있죠. 저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게 저의 단타 종목 시즌2 모두 양전환했습니다.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하이브, 크래프톤, 제일지당, NC소프트 이렇게 순서인데 모두 플러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타기는 당분간 멈추고 상승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이브는 50% 수익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채널 구독자이신 그호마님께서 건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하냐? 현대건설이냐? GS건설이냐? 좋은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오늘은 건설주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종목 다 상대적으로 저점이죠. GS건설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저점이라고 언지한 바가 있지만 주봉 RSI가 41로 그나마 최근에 오른 거죠. 얼마 전까지 30대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이제 9%가 오른 거긴 한데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주봉 RSI 54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8일 날 지난 건설주 비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로 10% 정도가 상승한 거죠.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은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GS건설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한국 부동산 경기다. 좋은 분양가에 아파트가 계속 팔리고 지어지고 하는 그 부동산 경기가 GS건설의 유일한 재료예요. 반면에 현대건설은 다르죠. 현대건설은 해외 플랜트가 현재 기댈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묶이는 거고 GS건설은 DLENC, 대우건설 이런 내수용 건설사들이랑 묶이는 거죠. 당연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현대건설 쪽이 훨씬 좋습니다. 이미 PER이 8이고 PBR이 0.6 정도 됩니다. 반면 GS건설은 PER 4.5에 PBR 0.4 정도로 현대건설의 반값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GS건설이 PER이 반인데 PER의 가운데 글자인 2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도 반값이냐? 어닝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GS건설 22년 통으로 보면 영업이익 5,500억 원, 현대건설 22년 통으로 보면 영업이익 5,700억 원, 현대건설이 200억 정도 높고요. 올해를 보면 GS건설 23년 1분기 영업이익 1,600억 원, 현대건설 23년 1분기 영업이익 1,550억 원. 결론은 영업이익은 23년에 오히려 GS건설이 역전을 했는데 현대건설만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밸류에이션이 2배로 오히려 벌어지게 된 거죠. 즉 제가 현대건설을 1픽으로 뽑았던 시점에 현대건설에 들어갔다면 한 달간 벌어진 PE만큼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건설사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바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두려움과 해외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의 괴리만큼이 딱 PER이 2배 벌어진 요인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결론은 부동산 경기에 베팅할 거냐, 해외 플랜트에 베팅할 거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한 변화도 있었죠. 이게 가속화될지 아니면은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묻힐지 그것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랜트에 대한 뷰도 지난 한 달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과 오늘 사이의 보고서를 다 훑어봤는데 GS건설의 경우 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게 이제 호주에 인프라를 짓는다든지 베트남 개발 사업 같은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 모멘텀은 오로지 한국 부동산 분양시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 쪽 사업은 매출 규모만 그럴싸하고 영업이익 공개도 안 돼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GS건설이 기댈 곳인 주택 분양의 상황을 보면은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반면 원가는 낮아지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완만하게 오르는 추세로 둘 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GS건설의 한국 부동산에서의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GS건설을 사야만 한다라면은 세 가지 이유를 꼽아 보겠습니다. 1번은 주가가 너무 싸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재료죠. 저도 그래서 그냥 최저점일 때 사놓고 계속 시드를 불려놓으면 언젠가 모멘텀이 왔을 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2번, 무엇보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특히 중소 경쟁사들이 도산을 하면서 살아남은 자들끼리 승자 독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이 관점이 유효할 것 같고요. 3번, 이 종목의 배당이 6%입니다. 무려 6%.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가격이 싸다, 배당이 높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라는 잠자고 있는 용까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외 대형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 외에도 새롭게 입찰 예정이 된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고 하는데 4월에 사파니아 가스 36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5월에 자프라 2단계 4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UAE 후자리아 LNG 총 4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입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입찰 예정인 거죠. 현대건설 주가는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을 한국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또 본다면, 그리고 동시에 해외 플랜트 수주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면에 있어서는 GS건설보다 매력이 있다. 그러나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종목 중에 어디를 들어갈 거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봉 RSI 56짜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그냥 패스인 거죠. 네, 이상 현대건설과 GS건설 비교 영상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